살면 살수록 친정엄마를 쏙 빼닮아가는 딸인데 그 딸은 또 친정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네. 무슨 얘기가 있을지 그 이유는 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오영실 마담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재혼했을 것이다? 네. 저희 아버지가 제가 7살 때 월남전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엄마가 한 34쯤 미망인이 되신 거예요. 엄마를 닮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엄마만큼 못 닮아서 엄마는 키도 더 크고 얼굴도 진짜 예쁘고 그 당시에 굉장히 멋쟁이여가지고 혼자 자리가 아주 좋은 데가 재혼 자리가 있었어요. 뭐 교수 자리도 있었고 사업가 자리도 있었는데 애들 셋이 그 당시에는 이제 재혼을 하면 거기서 눈치 보고 내 맘대로 못 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마음을 혼자 키우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아주 정말 뛰어다니셨고 그 대신 또 자식한테 야단칠 거 있으면 아주 혹독하게 야단을 치시는데 지금 돌아보면 이 건강한 가정은 어떻게 희생적이면 참 참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살 수 있어 하지만 이게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그 출구를 낸 게 이제 자식 야단치는 걸로 스트레스 해소를 했는데 그나마저 이제 나중에는 마음대로 못 하시는 걸 보면서 나는 내가 그런 일을 혹시라도 당하면 한 3년상은 치르고 이제 재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멀쩡한 남편 놔두고 이프 생각도 못하나. 이프는 저희들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저는 엄마한테 참 감사해요. 엄마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자식으로 속 썩는 일이 거의 없으시고 행복하게 지금도 뭐 영실이 엄마라고 그러고 다니시면서 자랑하시지만 엄마 개인 행복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는 건강하게 또 부부의 사랑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머님 대단하시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저희 주변에도 이제 제 아내도 어렸을 때 그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편모스라로 이제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편모스라 그러니까 어머니만 있는 네. 이렇게 그런 자녀들은 저 어렸을 때도 되게 많았었는데 편부스라는 상대적으로 좀 맞아. 적었던 것 많이 같아요. 했었죠, 맞아. 그때는. 또 여자는 혼자가 되면 자식을 그렇게 억척같이 키울 수 있는데 남자는 그게 잘 안 되나요? 아니요. 남자들은 자기 건사 하나도 하기가 힘들잖아요. 정말 누나는 남자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냉장고에 음식을 남겨놔도 요 가운데 딱 보기 좋은 데만 해도 꺼내 먹을까 말까 한데 그건 또 밑에까지 못 봐. 챙겨서 먹질 않아요. 그런데 애들을 그거를 세수를 시키고 밥을 먹이고 학교 준비물 챙겨서 남자는 거의 불가능했죠. 아니, 자기 자식은 하던데요. 저도 진짜 그런데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외국에 일 있어서 가면 제 딸인데 제가 일찍 나서 다 해주고 다 며칠은 해주니까. 하죠. 그런데 정신 차리고. 딸은 엄마보다 더 좋다고 더 맛있는 반찬 해주고 더 챙겨주는 거고 딸은 더 좋아. 왜냐면 엄마가 안 주는 몸에 안 좋은 것들 소세지 막 주고 여자 혼자는 잘 사는데 남자 혼자는 잘 못 사는 이유가 참는 힘이 남자는 참 약합니다. 아까 여기서 엄마가 그냥 뭐 애들하고 혼내고 막 그 한 달에 한 번씩 혼냈다. 그 엄마니까 그러죠. 남자 같으면 어디 가서 풀고 와버리죠. 혼자 살기에는 남자가 너무 불편해요. 이 세상 구조가 여자는 때로 편한 부분도 있어요. 차라리 남자가 없으면. 왜냐하면 결국 여자가 하는 일이 남자 수발드는 일이 또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남편이 돈만 잘 벌어다 주면 안 들어오는 게 괜찮다니까. 돈만 붙여주고. 돈만 붙여주고. 지금 제일 이상적인 남자가 뭐 외국에 근무하면서 월급 따로 그러니까요. 보내주는 남자가 입금만 확실하면 아, 되는 그렇지. 거예요. 입금만 확실하면. 역으로 여자가 돈을 벌어오고 남자가 살림을 한다. 벌어다 주어도 남자는 힘들고요. 벌어가면서 산다는 건 그거는 보통 훌륭한 남자 아니고는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혼자 남자는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엄마가 정말 희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엄마 얘기만 나오면 정말 막 뭉클뭉클해지는 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프셨는데도 자식들밖에 몰랐고 제가 크면서 이제 일을 빨리 시작을 했는데 운전을 못했잖아요. 그럼 엄마가
그냥 방송국 앞까지 데려다 주시고 또 데리러 오세요. 근데 언니랑 저랑 같이 일을 하니까 항상 엄마가 방송국 앞에서 차를 대놓고 거기서 그냥 주무세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밤 늦게 끝나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항상 그냥 주무시면서 기다리시다가 데리고 오시고 이거를 엄마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그걸 계속 하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엄마 이제 사고 날 수도 있는데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이제 언니는 아직도 운전을 못 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직도 언니를 다 왔다 갔다 해주시는데 엄마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수술을 하러 들어가시는 날인데 엄마 뭐 했어 오늘? 그랬더니 수진이 내려주고 왔어. 그러는 거예요. 수술하러 가는 날 언니를 어디 내려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제발 엄마 몸 챙기라고. 엄마 아파서 수술하러 가면서 언니를 내려주고 올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근데 엄마 그냥 웃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보통 엄마들이랑은 너무 다른 강한 모성애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나이 들면서 엄마랑 너무 비슷해지는데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정말 내 자신을 챙길 수 있어야 그게 정말 진짜 엄마의 모습이 아닐까. 지금도 자식들한테 이렇게 헌신하는 거 보면 좋은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자식한테 희생을 하다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보상 심리가 내가 사실은 들어간다니까. 확실히 안 나오면 성인인 거죠. 예. 저는 이런 얘기가 하나도 공감이 안 되는 게 저희 어머니 희생을 안 하는 분이에요. 지금 어머니 보고 계시네. 희생을 전혀 안 하세요.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하시고. 항상 그래서 저희 사남매는 각자 살아요. 저희는 방목해서 컸어요, 사남매. 근데 크면서는 다른 엄마들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너무 엄마는 좋죠, 저희 어머니. 진짜? 엄마가 그렇게 산 게. 잔소리와 간섭은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에서 잔소리하는 엄마들 보면 저건 지옥도구나. 저건 지옥의 모습이구나. 저희 어머니 잔소리를 안 하니까. 근데 잔소리 말고도 엄마의 손길을 느끼는 게 있잖아요. 왜 저희 어머니 로비를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딱 오시면 영부이처럼 차려입고 오셔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을 불러서 딱 우리 어머니는 앉아있고 담임 선생님은 서있고 그래서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한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좀 이뻐하죠. 정말 아들들이 이기적인 게 네. 그게 뭐 빨래하고 남편 없이 하는 것만 희생 헌신이 아니에요. 네. 이경재 씨 같은 아들을 키운 게 헌신이고 아니 근데 희생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업장무어지게 많이 했겠어요. 아니 그건 희생이 아니라 투자죠. 내 투자. 아들을 무슨 뭐 의사에 지사에 뭐 정치인에 뭐 다 키우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키우고 로비를 잘할 능력이면 지금 벌써 힐러리 같이 되셨거나 맞아요. IMF 총재 같이 되셨을 텐데. 맞아, 그 정성을 자신한테 분명히 투자했으면. 그걸 네 명이 자식이 다 나눠준 거지. 그럼 희생이라는 생각 안 하는지. 근데 그 문제는 희생을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희생한 대가를 요구하느냐 안 하느냐. 빈둥지군을 느껴서 우울증에 빠지는 안 하는 차이인데 저도 별로 그런 거 모르는데 그 젊은 여성들이 자주 들어가는 포털 사이트들에 와보면 정말 뭐 마요네즈 엄마라는 분도 있잖아요. 나만 이기적으로 하는 엄마도 있지만 흰색하고 훨씬 엄마들이 딸 시집가고 나면 생활비 보내라. 내가 대출 받아서 너 뭐 해줬다. 네, 어떻게 그래서 키웠는데. 끊임없이 딸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착취하는 거죠. 이런 엄마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공정거래상 맞질 않다라는 거죠. 공정거래상. 예. 오영실 마담님은 뭐 없어요? 네, 저희 엄마는 그 일찍 남편을 잃었으니까 돈이 남편이고 돈이 나의 희망이에요. 우리 엄마 좀 그래요. 악자까지 한 번 들어오면 돈이 나갈 줄을 몰라요. 늘 얘기하시는 게 돈은 이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나가게 돼 있어. 하여튼 얼마나 짠지 집이 얼마나 추운지 학교 다닐 때 막 너무 춥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이렇게 녹여야 되는데 집이 더 추워. 막 이게 너무 싫어. 그러면 엄마 추워. 그러면 그 내복을 던져주면서 이거 입어. 그러면 그때 막 분홍색으로 이렇게 두꺼워. 그러면 스타일이 안 나서 안 입어요. 그리고 춥다가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뭐 여기 화장실이 터지고 수도 계량기가 터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화장실에 이제 난로를 하나 나오면 딱 뒀어요. 친구들이 안 나와 화장실에서. 그 쪼그려 자세로 계속 있어가지고 10분이고 20분이고 안 나오니까 얼굴들이 다 볼게 가지고 야 니네 집에는 화장실이 제일 따뜻해. 그래서 저의 꿈은 정말 겨울에 반팔 입고 살고 집에 불을 원대로 켜놓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아우 진짜 막 그런 게 너무 부러웠는데 우리 친정집에 오랜만에 가면 그 재활용통을 얼마나 잘 다니시는지 집이 재활용 쓰레기통이에요. 아, 주워오시는구나. 다 주워와. 지금도? 다 주워와. 그 살 때도 이상한 물건들이 이렇게 막 걸려있고 이러면 난 너무 싫어서 엄마 저것 좀 버리면 안 될까?
네 시집 가서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냅둬. 막 이랬는데 애가 엄마 밑에서 컸거든요. 2살, 친정 3살 때. 엄마 밑에서, 예. 하루는 그 애랑 다니는데 산책을 하는데 애가 갑자기 그 조만한 놈이 뭐 없나 이러면서 재활용. 할머니한테 배웠어. 할머니한테 배웠어. 얘는 그게 코스야, 코스. 못 지나치는 거지. 말투가 어린애 말투가 아니야.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다니려면 엄마만 다녀. 내 아들까지 이렇게 넉마지게 만들지 말고. 지금도 뭐 저희 집에 오셔서 뭐든지 버릴 땐 나한테 허가를 받고 버리세요. 그래서 저는 엄마처럼 너무 돈 그 돈이 나를 키우는 그거였고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그 든든함이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아내들이 저도 이제 제 아내가 예. 예, 장모님이죠. 난 우리 엄마 이런 점은 안 닮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남편이 보기에는 똑같거든요. 똑같다니까. 뭘 안 닮는다고 그래. 이미 똑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닮은- 저희 친어머니는 어머님 세대 다 고생하셨잖아요. 희생하시고. 이걸 그 고생한 거를 외향적으로 이렇게 밖으로 발산하는 스타일이고 저희 장모님은 그 고생과 희생을 혼자 스스로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안에서. 삭히시는 스타일인데 아내는 나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난 삭히고 이렇게 참고 이러지 않을 거야. 다 참아 보면. 좋네. 남편들 눈엔 그게 보여. 자, 우리가 뭐 친정 엄마의 희생, 아버지의 희생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자식 때문에 늘 고생하고 뭐 희생한 친정 엄마. 근데 고생시키는 게 꼭 자식만은 아니에요. 예,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유인경 마담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를 참고 살았어. 예, 우리 어머니는 친정 엄마를 보면 뭐 딸을 알 수 있다 그러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딸도 저랑 너무 다르듯 친정 엄마는 이제 정말 가장 제 어머니여서 그렇겠지만 정말 헌신적이고 이상적인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정말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6남매를 저희 오빠들이 또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근데 그 6남매를 직접 옷도 만들어 입히시고 뜨개질도 해서 해주시기도 하고 김장은 뭐 2, 3발 포기씩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반면에 우리 아버님은 공무원 출신이었는데 정말 팔랑개비 기셔서 남들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나중에 이제 공무원한테 사업을 하면서 쫄딱 망하신 적도 있었고 늘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뭐 일본어로 된 책도 읽고 뭐 영책 막 읽어서 굉장히 몽상적이에요. 모든 관심이 우주라든가 뭐 러시아 문학의 흘러감 뭐 일본 이런 거여서 제가 몇 살인지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분이었어요. 그 비현실적인 남편을 두고 6남매 더구나 그 굉장히 울퉁불퉁한 개성이 강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결혼할 무렵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경아, 결혼을 하면 절대로 잘난 척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네가 너무 똑똑하고 잘난 척하면 남자들은 너를 너무 믿어버리거나 혹은 아예 그냥 무책임해서 잘난 척해서 꼴보기 싫어서 안 도와주려고 할 거다. 그럼 네가 몇 배 일을 해야 되니까 너는 그냥 모르는 척, 바본 척, 순진한 척하고 몰라요만 하라고 어머니가 누차 강조했으나 제가 저희 어머니의 그 명심을 따르지 않고 가자마자 잘난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자마자. 그래서 우리 남편이 게을러가지고 못 박아달라고 나는 안경을 우리 남편이 끼고 있거든요. 못 박다가 뭐 안경이 깨져서 애꾸가 된 사람이 있다며. 네. 너는 애꾸가 되는 게 좋으냐 못 안 받고 사는 게 좋으냐 그럼 제가 박죠. 뭐 모든 걸 제가 알아서 하다 보니까 지나친 신뢰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가 또 본인에게는 너무 엄격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민소매 옷을 입으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완벽하고 엄격하고 스스로 만약 다 베풀던 어머니가 막상 딱 치매에 걸려서 당신도 못 알아보고 거울 보고 안녕하세요 볼 때 실망스럽고 억장이 무너지고 보다는 나는 이제야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굉장히 이기적이 돼야 되겠고 푼수를 떨어둬야지만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내 딸이 충격을 안 받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장례식에서 제 딸이 쓰러지거나 슬퍼하거나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되게 웃기는 사람이었어. 하늘에 가서도 분명히 어디가 떠들고 있을 거야.
그래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부인으로, 누구의 뭐 엄마로만 사시던 삶을 안 살고 싶어서 저는 푼수짓을 딸고 여기 와서 저희 엄마가 만약에 지금 살아계셔서 텔레비 보셨으면 제발 나가서 네 남편 욕 좀 하지 마라. 그렇겠죠. 누가 네 딸한테 장가 올라 그러겠니라고 할지도 모르겠으나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정말 엄격하고 살고 싶지가 않아요. 억울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 참았던 것, 오빠들 참아줬던 것, 저 참아줬던 것 때문에 우리 5남매가 무사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엄마의 그 참을성에 대해를 안 담고 싶어서 오히려 이렇게 다 털어놓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엄마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하지 마라. 근데 저도 성격이 급하고 안 돼 있는 꼴을 못 보니까 결국 더 못도 급한 사람이 받고 뭐도 저예요. 하고 아니, 이렇게 되는 그렇지 않아. 거고. 남편 봐가면서 해야 돼. 저 같은 남편이면 절대 안 해요. 왜냐면 난 능력이 안 돼. 저는 이사할 때 사우나 가서 쉬어요. 이삿짐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미대 조속과를 나와서 커튼도 와이프가 달고요. 모든 거 다 와이프가. 나는 저를 안 못 찌르는 건 적이 없어요. 나왔는데 나 영어 교육 간다며 그런 거다. 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저희 엄마가 늘 하는 게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안 되고 여자는 남자 그늘 아래서 살아야 된다. 엄마도 맨날 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빠를 보고 자라니까 아빠 같은 사람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 원래 그러니까 장인이 사위 낳는다. 그래서 엄마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빠처럼 그냥 정말 그게 공무원인 세뇌예요. 이런 사람만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그래서 공무원이랑 결혼하셨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 저도 보면 엄마를 안 닮아야 되지 하고 아빠를 안 참아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내가 유전자인지 뭐 습득된 건지 그럼 어떤 거 엄마가 일 못하는 유전자를 주신 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얘기만 했지. 그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과연 어떤 엄마가 돼야 할지 그 고민에 우리 설수연 마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눈에 눈물이 머금어졌는데. 저희 엄마 집착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자는 시집 잘 가야 된다고. 그래서 곱게 키워서 시집을 정말 잘 보내려고 했던 게 저희 엄마 꿈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정말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갖고 막 목까지 이 스트레스가 너무 차올라서 나 여기서 너무 살기 싫다. 집에서 빨리 나가고 싶다. 그 생각이 든 날이 하루 정말 거의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엄마 항상 그래서 대학 가면 괜찮아. 대학 가면 내가 너 다 풀어줄게. 그래서 그것만 믿고 대학을 갔더니 MT도 못 가게 하고 통금 시간도 너무 정확하게 딱 주시고 저를 더 이제 압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정말 가고 싶었던 MT가 너무 있어서 그거를 보내달라고 며칠을 우는데도 아빠랑 엄마랑 둘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근데 그날은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가버렸더니 엄마가 10시에 딱 데리러 오시더라고요. MT 장소로. 근데 그때가 이제 한참 막 숯불에 고기를 10시부터 재밌는데 그거 하면서 네, 장기자랑을 시작할 딱 그 타임이었는데 춘천까지 오셔서 10시에 그때를 생각하면 아까는 막 제가 차에서 오면서 나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감정이입이 돼갖고 또 여기까지 화가 나온 거예요. 정말 내 즐거웠었던 인생을 우리 엄마가 내가 한참 재밌었어야 될 때를 다 뺏어갔구나. 아 나는 내가 이렇게 비록 살았지만 내 딸들한테는 안 그래야 될 텐데. 근데 저는 지금도 엄마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학 내내 애들 수영을 가르치는데 수영장 보통 바깥에서 아이들을 지키거나 아니면 딴 거 이제 아이들 맡겨놓고 다른 엄마들은 다 가세요. 근데 저는 수영복 입고 들어가요. 그래서 왜냐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못 있으니까 그냥 나는 딴 라인에서 수영을 하더라도 수영장 그냥 어디예요? 같이 들어가. 아직 다른 생각 가지고. 네, 이게 아니라 하고 수현 씨 있어요. 몸매가 이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못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엄마 집착 속에서 뭔가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좀 그나마 놀 수 있었던 방법이 새벽에 몰래 탈출해서 놀고 들어가고 이랬던 게 있었는데 아 내가 너무 잡으면 애들이 나한테 다 털어놓지 않고 몰래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삶의 태도를 좀 바꿔야겠는데 이게 똑같이. 힘들면 네 똑같아요. 새벽에 어디 가서 놀 수가 있어요? 제 동네 친구들이 전 정말 놀이터에서 놀았거든요. 동네 친구들이랑 정말 놀이터에서 놀다가 한강 가서 땅 따먹게 하고 놀다가 그러고 들어왔는데
정말 다 이 얘기를 안 믿던데요? 보통, 뭐 한 보통 동네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뭐 담배 피우고 술 검정식 따먹기가 아니라 친구 돈 따먹기, 돈 따먹기.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수영장이 어디냐고. 아, 수영장. 우리 엄마 다니는 수영장 알려드릴게요. 저병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MT는 보낼 건가요? MT는 정말 보낼 거예요. 대신 같이 가시는 건 아니죠. MT 갔는데 버스 제일 앞에 교수님 옆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MT를 갔는데 버스 운전을 설수연 씨가 하고 있는 거. 가가지고 서프라이즈! 미리 가서 캠프파이어 좀. 내가 고기를 좀 재워봤어. 무서워. 싫었던 면인데 내가 이렇게 닮아있네 하는 거 발견할 때 있으세요? 친정엄마에 오 저건 진짜 싫은데 오영실 씨는 안 주우실 거고 재활용품을. 안 좋은데 진짜 닮고 싶지 않았던데 우리 엄마가 한 몇 년에 한 번씩 아파 누워 있는 적이 있는데 그거는 돈을 띄인 적이에요. 돈을 꺼주고 완전히 그게 한 주기적으로 3년에서 5년에서 그러면 한 3일은 저희가 굶어요. 엄마가 완전 누워 있으니까 저걸 닮지 말아야지. 나는 돈을 절대 안 꺼줘야지 하는데 저도 사기를 몇 번을 당하면서 제 마음의 불안함은 나 이런 성향을 닮아서 우리 아이가 또 마음이 약해서 또 주변에 그런 일을 당할까 봐 굉장히 이건 대를 잇는 DNA인 것 같아요. DNA는 대를 근데 정말 사기를 당하는 부모 밑에서 애들이 또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마음이 약하고 그 모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솔직히 저는 걱정이 돼요. 네. 저도 있네요. 뭐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이거는 사회자는 아니셨지만 해결사여서 친척들 지인들이 와서 다 상담을 하고 정말 남의 보따리만 싸주시느라고 한 것이어서 아 나는 우리 엄마처럼 오지랖이 넓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고야, 이거. 그러니까 못하겠으나 그대로 따고 있는. 제 호가 오지랖이 되어버렸어요. 오지랖류라고. 예. 오만 남의 일, 제 일은 한 20%, 남의 일 한 80%. 그래서 이게 좀 싫어하면서 남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수연 마담님 엄마 하면은 늘 생각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 정말 제 불안이 높은 건 엄마가 어렸을 때 너무 아프셨어요. 제가 그걸 이겨낼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아기 때였기 때문에 그때도 오늘 밤은 엄마가 괜찮으실까? 그런 생각에 하루를 지내는 게 저한테는 그 정말 꼬마 수연이한테는 그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인 것 같아요. 항상 엄마가 특별한 이유가 없이 아프셔서 저는 그냥 엄마 가슴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나? 근데 정말 어느 날은 별로 안 흔들려요. 그러면 이렇게 코에다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그게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하늘나라 가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래서 엄마는 건강해야 된다, 무조건. 내 애들한테 이런 불안을 절대 주지 말아야지. 그래야 밝게 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엄마 어렸을 때 엄마 하면 너무 아파서 항상 누워만 계셨던 저를 보고 웃었거나 안아주거나 그런 엄마가 아니라 그냥 우리 엄마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스러운 엄마. 엄마가 그렇게 신경 쓰면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천하 없는 인삼 산삼을 먹어도요 신경을 그렇게 쓰면은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 말이 되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해볼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수연 씨를 그렇게 내놓아도 그렇게 위험할 만큼 이쁘지 않아요. 또 얘기합니다. 나는 수연 씨 딸을 못 봤지만 걔들 목욕탕에 엄마가 가서 그렇게 지킬 만큼 위험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조금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절반쯤은 자꾸 면역을 길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애 하나 지키겠다고 내 삶이 없어진 거잖아. 항상 노심초사.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내가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하다 어려워지면 빨리 양 원장님한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꼭 양 원장님한테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게 과부하 걸렸을 때 괜찮아. 지금은 젊고 건강하니까 이겨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과부하 걸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때는 빨리 전화를 하셔야 돼요. 전 설수연 씨랑 완전히 반대인 게 저희 엄마는 정말 씩씩하시고 먹성이 되게 좋으셨어요. 근데
저 엄마가 꼭 저희가 저녁을 먹고 나면 퇴근 시간이 7시에서 8시에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희 엄마는 김치 하나에 너무 밥을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또 이렇게 식성이 좋으니까 꼭 그 옆에 앉아 엄마가 보기에 너무 맛있어서 제가 꼭 거기서 한 숟가락을 얻어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딸이 똑같은 짓을 하는 게 애들 저녁 먹고 제가 7시 반에서 8시 정도에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면 걔네들이 옆에 와서? 배가 조금 꺼질 시간이에요. 그러면 제가 막 먹고 있으면 정원이가 저희 큰딸이 옆에 앉아가지고 침을 꼴딱 흘려서 한 입만 해가지고 먹어요. 그래서 나 살찌는 건 엄마 때문이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 나이 때 똑같이 저희 엄마한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이 진짜 많이 남아있어요. 네. 완전 반대, 그죠? 이 기자님은 엄마하면 늘 엄마하면 딱 떠오르는 모습.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나 뭐 회사에서 오면 엄마 그러면 와야 그러면서 확 이렇게 반겨주셨어요. 와야 뭐 이렇게 경상도 분이라 오냐 와야 근데 그 말이 저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에너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하나 내가 돌아가면 엄마가 두 팔 벌려 안아주셨다 받아주셨다라는 기억이 정말 평생을 버텨낸 힘인 것 같아요. 왜 울어요? 나는 우리 영경이 왜 울어? 너 우는 거 몰랐어. 아니 왜냐면 아니 저는 전염되네 우는 게. 아니 나 느끼는 건데 동치미 하면 눈물이 내가 10년을 보잖아요. 남들이 안 우는 타이밍인데도 막 울어. 엄마 정말 생각에 꽂힌 강한 거예요. 것 같은데 정말 속으로는 아니, 되게 그게 아니라 약해요. 그 서수연 씨도 그래. 왜냐면 와야에서 누군 저희 거야? 엄마도 경상도잖아요. 근데 와야가? 저는 키가 174잖아요. 우리 엄마 160이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170 넘었어요. 근데도 저를 업어주셨어요. 우리 은경이 오늘 한번 업을까?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또 그 와중에 어리광을 또 부려가지고 170에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그것도 하는 게 있어요. 뭐 어릴 때 애기 달래듯이 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큰 게 거기에 업혀가지고 그거를 내가 그거를 꼭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세리머니를 해야 이렇게 엄마 나는 너무 감정이 심한데 엄마랑 이렇게 다정하게 나는 엄마 억지로 울지 마요. 엄마, 저희 어머니. 엄마한테 전화해서 살 좀 빼라고. 아니 나는 보통 말을 못하게. 이렇게 너무 엄마가 이제 그 생활력이 너무 강하고 항상 뭐 어렸을 때 식중독 걸렸을 때도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엄마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7살 일찍 입학했으니까 7살이었는데 엄마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죽어도 학교 가서 죽으라 이렇게 학교에 데려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어리광이 안 통하니까 대신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이만큼이라도 이 정도라도 이룰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둘이 살다 보니까 씩씩한 걸 너무 닮았네. 이게 사실 좀 아프면 아프다고 할 줄도 알고 뭐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도 하고 뭐 배가 고프다 아프다 이혁재 씨. 이거를 지금 뭘 찍은 거예요? 엄마 생각을 했더니 엄마 생각을 했더니 저희 엄마는 너무 챙겨놓는 엄마였어요. 뭘 챙겨놔? 그렇게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늘 엄마는 딴 주머니를. 그러니까 확실히 정말 가장 아련하고 슬프고 아프고 고맙고 그런 건데 결국 장점이나 단점이나 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DNA가 안선우 씨 어머니가 좀 이해가 되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저는 감동 코드가 한 번도 없어요. 늘 어머니는 유머야. 한 번은 마당에서 막 혼자 웃고 계세요. 왜?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불친절 싸워서 초토화를 시켰다는 거야. 그래, 이거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웃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좀 심각한 거 좀 싫어하잖아요. 그게 어머니 그 유머 코드가 있고 냉정하고 분석적인 건 아버지 코드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방금처럼 뭐 우리 어머니도 갑상선 암 수술도 하고 유방암 수술도 했는데 나는 그때 잠하면 맨날 주무시더라고. 그때 유방암이었어요. 그래서 잘 사세요. 그때 30대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편안해요. 그게 슬픈 기억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이겨낸 어머니도 씩씩한 주무셨구나. 엄마. 네,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설수연 씨도 내가 엄마가 그랬던 모습이 싫어서 이제 나는 조금 바꾸려고 한다라고 우리가 사실은 노력을 저도 엄마에게서 저거는 나한테 했던 건 안 그래야지 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엄앵남 마담님은 나중에 딸들이나 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엄마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하면 난 이런 게 생각이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든든한 엄마, 해결사 엄마. 맞아. 그거 너무 그 대신에 야단 안 치는 엄마. 야단 안 치셨잖아요. 난 애들하고 같이 놀고요.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뒤로 숨겨줘요. 쟤 몇 시에 들어왔어? 그럼 뭐 8시인가 8시 반쯤 들어왔지. 막 이러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공범이라고. 애들이 아빠는 다 싫어하겠네요. 애들이 아빠는 다 싫어하겠네요. 엄마 편이지, 엄마 편. 네.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30살이 넘으니까요. 네. 아버지하고 밥도 먹으려고 그러고 그 아버지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엄마 아버지 좀 뭐 어떻게 해서 어디 같이 가 좀 이러고 나를 코치해요. 그 어려서 내가 하도 지 아버지 욕했어. 걔네가 세뇌가 돼서 그랬나 보죠. 아버지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그래서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 유인경 마담님은 어떤 엄마를 안고 싶으세요? 요즘 제가 50이 넘고부터 제 딸이 저한테 엄마 너무 귀여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욕인지 칭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매사에 초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생각하는 저는 제가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여우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딸이랑 카톡할 때도 이모티콘 같은 거 굉장히 특이한 거 많이 제가 직접 구입해갖고 보내기도 하고. 진짜 이상한 사진 많이 보내요. 네, 이상한 재밌는 사진도 많이 보내고 제가 그 아이가 청소년 때는 친구 같은 엄마가 아니었죠. 당연히 그렇지는 않아요. 만만한 엄마는 아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1+1은 귀요미 였다고 얘기도 해주고 해서 그냥 귀여운 엄마. 왜냐면 딸이 이제 스스로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고 훨씬 더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에게 베풀 지혜보다는 그 아이가 안심할 수 있는 엄마. 우리 엄마 혼자 더 잘 지내. 나 없어서 괜찮았을 거야. 그래서 굉장히 귀여운 척하고 있어요. 또 귀엽다 자꾸 귀여워지고 있어요. 부작용이 있네, 부작용이.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